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25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오늘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2건이나 올렸습니다. 최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온 아들 조원 그리고 딸 조민 씨에 대한 굉장히 절절한 심정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는 아들, 딸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 또 분노, 억울함, 이런 심정들이 달려 있는데요. 첫 번째 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자존감이 무너져서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또 두 번째 글에서는 딸이 어제 생일이었는데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아 생일밥 한번 먹지 못했다. 이런 굉장히 감정에 호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늘 많은 언론사들의 보도가 이어졌는데, 자, 이 2건의 페이스북 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올린 글은 아들에 대한 이런 소회를 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들이 어제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 넘어까지 근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3시쯤 귀가하면서 오늘 처음 느낀 게 제가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조서를 읽어보면 저는 그런 놈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아이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나 보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그 아이는 평생 엄마에게 한 번도 대들어본 적 없는 동네에 소문난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는데 학폭 피해 이후에도 어떻게든 삐뚤어진 세상을 이해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며 공인이 된 아빠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아이인데, 자, 첫 번째 글은 어제 24일 날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온 아들에 대한 이런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아들 미성년자 아닙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23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딸 조민 씨도 28살, 그러니까 뭐 30이 다 된 성인이죠. 성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자신의 입장을 뭔가 스스로 대변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수차례 올리는 정경심 씨를 보고 있으면, 아니, 다 성인이 다 된 아들, 딸들인데 왜 아직까지도 저렇게 부모가, 엄마가 나서서 뭔가 딸, 아이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 글을 통해서 정경심 씨가 아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엄마에게 한 번도 대들어본 적도 없고 동네에 소문난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다. 부모는 보통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뭔가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자식 사랑이 앞서기 때문에 뭐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가 뭐 세상에서 최고 천재라고 생각하죠. 또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이고 가장 뛰어난 아이다라고 부모들이 참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정경심 씨도 엄마로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착한 아이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정경심 씨의 지나친 자식 사랑, 그리고 지나친 어떤 자식에 대한 어떤 집착, 자식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 정말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가 딸 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 새벽에 아들과 귀가하여 뻗었다 일어나니 딸애가 이미 집을 떠났다. 연속적으로 뒷모습, 고개 숙인 모습 사진이 언론에 뜨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나 보다. 매일매일 카메라의 눈에, 기자의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되어간다. 내 사진은 특종 중에 특종이라고 한다. 8월 말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 우는 딸 아이를 아빠가 다독일 때도 나는 안아주지 않았다. 더 울까봐 걱정이 되어서였다. 밤새 울다가 눈이 퉁퉁 부어 2차 소환에 임한 딸 애는 또 눈이 퉁퉁 부어 밤늦게 돌아왔다.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살다 보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나는 그날 딸의 앞에서 울지 않았다. 두 번째 글은 딸 조민 씨에 대한 내용이 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뭐 딸아이가 뭐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와서 울었다. 생일인데 같이 밥 한 끼를 먹지 못했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글쎄요, 정경심 씨의 이런 걱정과는 달리 조민 씨의 멘탈은 아직까지 참 견고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넷상에는 조민 씨의 사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조민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상에 올린 사진이었는데 24일 자신의 생일날 친구들과 함께 한남동의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으로 알려진 중식당에서 생일 파티를 열고 관련 사진들을 올린 것이었죠. 그래서 그 올린 사진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이렇게 떠돌았습니다.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비공개 상태로 전환했다라고 알려지는데요. 프로필 사진에는 생일 파티 당시 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저게 이제 조민 씨의 계정인데 인스타그램 자신의 프로필 사진 동그라미 안에 보면 저게 중식당을 배경으로 당일날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24일 날 아파트를 나서는 조민 씨를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올린 모습인데 뭐 저런 차림으로 그대로 한남동에 있는 중식당으로 갔고 저 모습 그대로 중식당에서 찍은 사진이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모두 조민 씨가 스스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사진입니다. 네, 정경심 씨의 아들은 검찰 소환을 받고 나서 검찰 조사를 보니까 내가 참 나쁜 놈으로 되어 있더라, 뭔가 억울해하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좀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민 씨나 조원 씨나 지금 자신들이 그 자리까지 온전히 본인들의 실력으로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식을 벗어난 부모의 도움에 힘입어서 그 자리에 간 것인지 한번 스스로들에게 물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내 딸 조민 씨만 보더라도 글쎄요, 정경심 씨가 너무나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의사가 될 실력이 없는 딸인데 무리하게 의사를 만들려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커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고려대 입학부터 자기 실력으로 갔다라고 보기 어렵죠. 근데 입학 사정관을 지냈던 전문가들은 조민 씨의 성적이 당시 고려대에 넉넉히 입학할 정도의 성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희대 정외과 교수인 김민전 교수는 최근 TV조선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조민 씨의 성적에 대해서 고려대에 입학할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뭐 고려대 입학할 때 당시 이제 고려가 됐었던 뭐 SAT 성적이라든지 뭐 AP 세 과목 만점 둘 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뛰어나다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신 성적도 굉장히 떨어졌고 또 토익 성적도 그 당시 외고의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좋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고, 특히 문과 학생이 어떤 이과로 진학하는 데 있어서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단국대 1저자 논문이나 공주대의 뭐 제3저자 논문, 이러한 이과 계열 논문이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 장관 아들도 지금 부정입학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영 외고 그리고 미국 조지 워싱턴대를 졸업했다라고 하는데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버지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2018년도에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2017년도에 같은 대학원을 진학했다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해서 입학을 한 것인데 두 번째 도전할 때는 앞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서울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제출했고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이 증명서에는 조 씨가 고교생이던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서울대는 지금 그런 기록이 없다라고 공식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해당 증명서가 연세대뿐만 아니라 아주대, 충북대 로스쿨에 지원할 때도 제출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증명서, 그러니까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조사를 위해서 연세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참 공교롭게도 당연히 보존되어 있어야 될 자료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필이면 2016년부터 2018년 1학기까지의 입학자 전원에 대한 점수표만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증거인멸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뭐 없어진 것인지 이 부분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연세대 정외과는
문정인 특보를 비롯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요직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연정 라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 조국 아들 조원 씨는 문정인 특보 제자인 교수의 조교를 하면서 한 학기 동안 장학금 25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조원 씨까지도 뭔가 입학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특혜 또는 뭔가 봐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검찰 소환 조사를 16시간 받았다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도 어쨌든 확실하게 의혹이 규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경심 씨의 글을 보고 있으면 참 미안함을 엿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미안함은 없고 뭔가 억울함과 분노만 있죠. 그래서 정경심 씨 뭘 잘했는지 참 묻고 싶네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딸 이름이 정말 그 어려운 단국대 병리학 논문의 1저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학자로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양심 없는 학자인 거죠. 둘 다 조국 씨나 정경심 씨나 교수 아닙니까? 그러면 논문 1저자, 어떤 사람들을 1저자로 올려주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죠. 1저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을 쓴다. 그럼 내가 쓴 논문이기 때문에 내가 1저자가 되고 이것을 검토해준 지도교수가 보통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딸 조민 씨가 1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국대 그 안에서 정말 이 연구를 처음부터 아이디어를 내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험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했던 그 누군가가 딸에게 1저자 자리를 도둑질 당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미안함이 없을까요? 네, 조국 씨는 청문회에서 왜 딸 아이를 1저자에 올려줬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조국 씨나 정경심 씨나. 어떻게 국민에 대한 송구함이나 자신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조금의 미안함은 전혀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SNS상에 자신들의 억울함과 분노와 뭔가 자신들의 고통만 이렇게 호소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강남 좌파 그리고 이 기득권층의 이러한 오만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히 우리 아이들을 건드려? 감히 법무부 장관 자녀를 이렇게 대우해? 이런 식의 오만함이 너무나 느껴진다는 것이죠. 제대로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시고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기 이전에 자신이 벌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지 이 지점에 있어서 정말 먼저 고개 숙일 줄 아는 이러한 좀 겸손함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